종합학원이랑 단과학원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봐요. 종합학원, 단과학원. 그렇지. 왜냐면 이 근방에도 종합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단과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뭐 차이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좋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학생들 개개인의 선택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우선은 선생님이 파악하는 종합학원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단과학원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선은 종합학원이라고 하면 우선 규모가 조금 있고, 그리고 보통은 전 과목을 다 가르치는 학원들이 많잖아. 그지? 뭐 국영수, 사과 다 그렇게 운영하는 학원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선은 장점은 진짜 그 말대로 여러 과목을 수강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간표 조율을 하지 않아도 시간표 조율도 너무너무 쉽고, 그리고 또 여러 과목을 들으면 사실 할인율이 꽤 높다고 선생님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수업료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다수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으니까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 약간 학교 체제로 수업을 받는 거니까 같은 과목을 듣고, 그리고 이제 내가 친한 친구한테 우리 같이 저 학원 다니면서 같이 듣자 하기가 조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선은 레벨이 막 반마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이 나눠져 있어서 뭐 낮은 수준의 학생들도 레벨 테스트의 결과에 그다지 막 타격감 없이 뭐 밑에 반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달마다 테스트를 한다며 그래서 반을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장점일 수 있지. 뭔가 시스템화 되어 있고 내가 낮은 레벨이면 내 레벨에 맞춰서 수업을 해준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점은 뭘까? 종합학원의 단점.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실 종합학원을 들렸다 온 친구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만족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거기보다는 수업을 조금 더 이제 더 받고 싶어서, 혹은 그 과목이 이제 자기가 좀 부족하니까 더 하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하면 여러 과목을 수강하는 게 장점이면 그게 단점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학교 때는 사실 그 분량이라는 것 자체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잖아. 뭐 국영수랑 사회과학 뭐 일반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사실은 고등학교에 가면 국영수의 시험 범위는 너무나 많아지니까 보통 이제 다른 여타의 과목보다 두세 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영수를 다른 과목하고 수업까지 들어가면서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어려운 과목들 있지, 국영수라는 과목들의 그 전반적인 공부량을 채우기는 조금 힘들다고 들었어. 이거는 선생님이 단과학원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같이 들어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그게 힘들다. 그래서 성적이 하나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올려놓으면 다른 과목에서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성적이 밸런스 있게 조화롭게 올라가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은 그런 큰 학원들은 강사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강사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혹이라도 이제 거치가 바뀔 수 있지. 그분이 뭐 그만두신다거나 그분이 이제 뭐 수업을 못하게 되거나 이러면 사실은 이거는 뭐 물론 학원 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종합학원은 오히려 이제 그게 조금 타격이 좀 크다라는 거지.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개별화되거나 아니면 개인에 치중해서 알기는 쉽지가 않잖아, 강사 선생님이 혹은 수업하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또 다수의 학생들과 즐겁게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 반대로 이제 그게 단점으로 작용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과 즐겁게만 다닐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 참여 시에 그 인원에 따른 피로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잘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다수가 공유하는 자료면 사실은 그 자료나 아니면 그 커리큘럼 자체의 유니감은 좀 떨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게 종합학원의 장점이나 단점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과학원의 단점 먼저 얘기해 볼게. 내가 또 장점만 얘기하면 안 되지. 공정하게 해야지. 그래서 단과학원의 단점은 우선은 레벨 테스트 결과로 그 학원 수업을 사실은 반이 개설이 안 되면 바뀌게 되게 어려워요. 규모가 작잖아. 그러니까 막 반마다 레벨을 다 나눠가지고 수업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지라 학원의 규모 문제가 있으니까 다수의 반을 개설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레벨 테스트의 결과에 조금 지대히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단과학원보다는 사실 수업료가 그 종합학원보다는 단과학원이 수업료가 좀 비싸.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고 수업료가 비싸니까 당연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친구들과 3, 4, 5 다닌다? 힘들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 친구가 뭐 이런 가격적인 면이나 이런 수업 방식을 선택하는 게 이제 본인이 필요해서 이제 같이 다니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종합학원에 같이 등록해서 다니는 것보다는 즐겁게 친구들과 다니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단과학원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인데 다른 과목을 수강할 때 시간표 조율이 힘들어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을 막 개설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만두는 친구들 많고 사실 이걸 맞춰줄 수 있냐고 전화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 이제 다른 과목이랑 그 시간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단과학원이 그걸 해줄 수 있냐? 사실은 뭐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맞춰주겠지만 사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단과 과목마다 또 분량이 많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를 단과로 다니고 수학을 단과로 다니고 영어를 단과로 다니면 사실 분량이 적지 않아요. 왜냐면 국영수 셋 다 할 게 많은 데다가 그리고 고려해서 과제를 내줄 수 없잖아. 왜냐면 나는 내 과목이 치중해서 수업을 하실 테니까 그거에 필요한 양만큼을 뽑아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분량이 많지. 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본인이 만약에 공부 습관이 안 잡혀있는 친구라면 힘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장점 얘기해 볼게요. 이 단과학원의 장점도 단점을 바꿔 얘기하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과목별로 집중 관리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종합학원보다는 특히. 그래서 다수가 공유하는 뭐 컬이나 아니면 뭐 자료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개인의 맞춤 자료가 나가기 쉽지. 왜냐하면 몇 명 안 놓고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맞춤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얘가 안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잖아. 얘가 안 되는 부분이 눈에 바로 보일 테니까. 물론 종합학원이 그걸 안 해준다는 건 아니지만 눈에 띌 수밖에 없다고. 인원이 적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즐겁게 다닐 수는 없어요. 아 이게 지금 가장 단점이야.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막 즐겁게 막 갔다 와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게 사실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 왜냐면 가면 자기 거 얻기 바쁘고 거의 모르는 친구들과 수업을 듣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사실은 뭐 즐겁게 다니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즐겁게 다니기 쉽지 않으니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일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어디 하나 의존할 데가 없으면 수업밖에 할 게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적은 수의 학생이랑 수업을 진행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종합학원보다는 개인별로 안 되는 부분을 눈 감고 있어도 보이거든. 그러니까 맞춰줄 수밖에 없어. 안 되는 부분이 명확할 테니까. 그리고 잘 모르고 그 친구가 왜 종합학원에서 그냥 함께 수업을 해나가면서 그냥 진도를 나간 것과 사실 이 친구가 해나가는 것의 차이점이 되게 명확하니까 그 부분을 메꿔주기에는 조금 장점이 있다 라는 거지. 인원이 적으니까. 그리고 수업 인원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이와 함께하는 수업보다는 피로감이 좀 적지. 그래서 조금 낫다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학원은 우리 학원도 그렇지만 원장님이 수업에 관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단과 학원은 보통 원장님이 수업을 전혀 안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강사 의존 시스템보다는 본인이 수업하는 원장님이 많으니까 그 원장님이 아무래도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겠지.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메꿔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거다. 근데 뭐 단점이라고 아까 얘기한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 분량이 많고 그리고 즐거울 순 없고 이런 부분이 또 있어서 이거는 종합학원이 좋다, 단과학원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에요. 선생님도 이거는 학생의 선택이라고 생각해. 학생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지났던 학교의 그 시험 수준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신이나 여타의 그 시험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분량을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게 좋고, 국영수가 어려우면. 근데 뭐 그 정도 아니야, 괜찮아, 골고루 다 잘해야 돼. 그런다 그러면 종합학원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분명히 단과학원에서 메꿔주지 못하는 부분을 종합학원에서 메꿔줄 수도 있고, 종합학원에서 약간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을 단과학원에서 메꿔줄 수 있으니 그걸 조금 잘 선택해서 조율해서 다니면 좋겠다. 오늘의 친구들이 좀 궁금하다고 얘기한 것들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종합학원과 단과학원 친구들이 잘 생각을 해보고 정하시면 좋겠어요. 자, 도움이 되기를